네,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김주영입니다. 네, 날씨가 되게 좋았다가 오늘은 아침에 비가 오고 살짝 쌀쌀했었는데, 네, 아침에 제가 그래서 옷을 뭘 입고 오늘 와야 될까를 무대 서면 되게 떨리고 덥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 입을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좀 쌀쌀해서 약간 자켓을 입었더니 되게 덥네요.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얼굴이 반짝반짝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되게 앞에 서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계속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좀 한 5분쯤 지나면 제가 진정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오는 분을 모시고 오신 분 손 잠깐만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자리에 처음 오는 분을 모시고 오신 분. 아, 네. 5번 정도 미만으로 오시는 분을 모시고 오신 분. 5번 정도. 아, 네. 제가 눈높이 조금 맞춰드리려고. 자, 오늘은 아메이 제대로 알아보기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유치원 교사 시절에 휴직 중에 이제 아메 사업의 제품을 먼저 만났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을 쓰면 쓸수록 진물이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거즈를 붙이고 옷을 입지 않으면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샤워기에 이제 몸을 맡깁니다. 한 5분, 10분, 15분, 20분쯤 샤워기를 쏘여야 옷과 몸이 떨어지는, 예, 그랬었습니다. 그게, 20대 후반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누가 말이라도 좀 다르게 해준다면 고쳐볼 노력이 있는데, 어느 곳을 다녀도 제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한의원, 이만한 침을 맞으면 된다고 해서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강원도까지 가서 침도 맞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일시적이었고요. 저는 점점 되게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저희 친정 언니가 이제 오늘처럼 눈 건강 공부하는 날 어느 날 세제 공부를 좀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막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다면서 막 남의 세제 얘기를 하는데 흥분만 했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흥분한 언니의 마음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하나씩 둘씩 써보기 시작하다가 아토피는 거의 99% 좋아졌고요. 그것 덕분에 제가 아메 사업의 비전도 보게 돼서 지금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괜찮은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처음에 제가 이제 손에 이끌려서 이런 자리에 왔을 때 한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정도 됐을 때 어떤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시느냐고. 근데 순간 대답을 속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맞네. 나 요즘 무슨 생각하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산재하고, 이제 하다 보면 해가 지고, 그러면 눈 감고 자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이제 스폰서님을 뵙고, 스폰서님들이 주시는 정보들이 좋아서 한 번, 두 번, 사실 아메이가 참 너무 제품도 잘 만들고, 회사도 너무 대단하구나까지는 됐는데, 그렇다고 그게 제가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날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고민하게 됐어요. 아,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찬찬히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신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신은 대답했죠.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길 갈망하는 것.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찍죠. 이렇게 찍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오래 보다가
도저히 이거 PPT에 계속 올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쳤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절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1년 정도쯤 전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50대 초반이셨는데,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전날 저녁 식사를 저희랑 막 하면서 나도 며느리 좀 본 덕 좀 보자. 좀 며느리 보면 막, 소풍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러던데. 왜 우리 며느리는 맨날 일하니? 제가 유치원 교사 시절에, 1년에 딱 하루 쉬었거든요. 개원 기념일 하루. 그냥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토, 일 출근을 안 하면 제가 다음 일주일 동안,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좀 어렵고 불편해서 제가 그냥 선택한 거였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한다. 제 선택이었는데 아무도 안 시켰거든요. 근데 누굴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이제 혼을 한번 내시고 좋다. 내일 도시락 싸들고 소풍 한번 가자. 결혼하고 1년 만에 나 처음이다 너랑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시고 헤어졌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쌀 준비를 하고 잤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경찰서에 전화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근데 딱 갔는데 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는 게 하얀 주머니 안에 들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내일 같지 않고. 근데 52살이셨어요. 그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두 가지 52살에 아들 장가를 보냈다는 거에 많이 놀라시던데 요즘은 52살에 총각도 많잖아요. 네. 50, 네. 요런 대목에서 웃어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52살밖에 안 되셨는데, 시아버지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검을 했는데, 뇌출혈이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시간들을 한 1년여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와이프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뵈면서 너무 이렇게 나도 30년 후에 저렇게 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정말 살림 너무너무 잘하시는 주부셨거든요. 막 너무 집을 예쁘게 꾸며놓으시고 막 살림 너무 잘하시고 음식 너무 잘하시는 시어머니셨는데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안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하나 못 떼는. 네. 그렇게. 근데 예전엔 되게 부러운, 예, 저도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근데 사실 그랬었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삶의 의지를 놓으시고 6개월 동안 자리보존하고 계셨고 저는 그때 또 전쟁이 나도 새 생명은 태어나듯이 제가 또 막 임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배불러 오는데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죽 떠넘겨드리지 않으면 안 드시고 나 죽을래 막 이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 나도 50이 될 텐데 나의 50은 어떻지? 라는 고민을 자꾸자꾸 하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아메이가 제일로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에 서 계시는 분들만으로도 너무 무섭고 이게 아메이를 한다는 건 내가 보는 모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저는 아메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가서 꼬리를 잡아보면서 이렇게 제품이 좋으니까 이걸 자꾸자꾸 그냥 마트 바꾸는 것처럼 알리다 보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 나도 한번 해보나? 그러다 어느 날은 꼬리가 아니고 오늘은 상아를 만지는 거죠. 탁 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거예요. 막 앞에서 막 에너지 있게 막 뭘 해 나가는 리더님들 얘기를 들으면 난 저분처럼 못하는데? 뭐 이런 매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아메이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음. 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코끼리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면 안 되겠어? 자꾸 뜨문뜨문 그렇게 보니까 더 헷갈리잖아. 그래서 맹인모상이라는 글을 딱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사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제가 매일매일 보여지는 나무에 일희일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아미가 너무 괜찮다가 할 수 있는 일 같다가 어느 날은 너무 아미가 어려워질 것 같고 아미 하다가 그나마 있는 인간관계 다 없어질 것 같고 계속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던 중에 그 글을 보니까 결정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몇 달을 이제 미팅장을 다니면서 그 글을 보고 안 되겠다. 결정하자. 숲을 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숲을 볼 수 있지? 라고 이제 스폰서님께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한 6개월은요, 고3처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기보다, 고3 때는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공부죠. 대학을 가겠다는 고3은. 도서관에 가서 잘지언정. 도서관에 가서 연애를 할지언정. 도서관을 가잖아요. 독서실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는데 1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할 것들 다 하면서 그래도 1순위로 아메이를 놓고 제가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봤죠.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스폰서님이 가이드해 주시는 이제 미팅장을 오고 제품도 그냥 써보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사업의 아이템으로는 어떨지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권했을 때 어떤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제품은 혹시 욕을 할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정말 6개월 동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직도 그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인데 의대, 법대 거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실제 그 믿음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도 그런 쪽 공부하는 건 제가 약간 반대했어요. 그것도 제 뜻대로 저희 아이를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물어봤을 때 아빠 생각은 그렇지는 않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뭐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뭔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전문 직종입니다. 근데 전문 직종은 시대의 변화량이 적을 때 통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도 막 흔들리고 스타트업 요동치고 있는데 전문 직종은 단단한 반석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도 여기 올라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 반석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문직이라는 거는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한 번이 깨져버리는 순간 다른 직종에 응용하거나 접목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도 의사직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을 안 하게 되면 당장 다른 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 새 시대에는 저는 특정한 전문직에 뾰족한 뭔가 자기의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환경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상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적응 능력,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김밥 천국이나 동네 중국집 메뉴판을 보여주고서 골라봐야 돼요, 제가. 근데 잘 못 골라요, 이거를. 그냥 주로 중국집에서 뭐 먹을래 하면 볶음밥, 짜장, 뭐 짬뽕, 요것만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메뉴 중에 맛있는 것도 꽤 있는데, 비싸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안 먹어보게 되면 새로운 거 적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즉, 저는 도전이나 적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때는 이 모습이 맞고 저 모습이 맞고 학습이 돼요. 그러면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전문 직종 말도 변화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나를 모양을 바꿔서 여기 끼운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이 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변화, 좀 쉽게 말하면 안 해봤던 취미,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재미삼아 툭툭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사실 저는 너무너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혼도 그냥 한 번 연애했던 남자랑 그냥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생각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약한 생각과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던 제가, 아메이 사업을 사실 보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선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미팅장에 올 것을 선택하고, 스폰서님을 만날 걸 선택해야 되고, 아메이 사업을 일로 배워보겠다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사실 두려웠던 게 아니고요. 제 50세 이후에 제 삶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사실은 없다.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가 이제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것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오래 하면서 제가 하나 가장 귀하게 얻은 게 하나예요. 세상은 변화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은 후퇴될 것이고 나는 새롭게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그래야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 자, 아메 사업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눈높이에 맞춰다 보면 출퇴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메삽 처음 배워보려고 할 때 남편이 너무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남편처럼 반대한 사람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남편도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내던져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냥 재미난 연습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너무 의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낯선 누군가와 저희 스폰서님은 저하고 생명부지남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누군가를 만나서 뭘 자꾸 어디를 가고 하는데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냥 가던 안정적인 길을 가면 되는데 제가 유치원 교사로 바로 복직을 하면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갔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복직은 안 하고 다른 뭘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좀 많이 야속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아메 사업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아메 제품도 잘 모르고 맨날 긴가민가 하니까 제품을 좀 써보고 싶어도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뭘 사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으나 왠지 그런 거 있죠. 달려드실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혼자 카다로그를 넘기다가 6만 원 정도 구매를 하면 스폰서님이 안 오시니까 10,000원, 2만 원짜리 하나 구매하시면 들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불편해가지고 제가 6만 원치 주문을 딱 했더니 제가 들어가도 될 만한 상자가 오더라고요. 휴지를 주문을 했더니 제가 딱 들어가도 될 만한 상자가 왔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그걸 보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들고 나갔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자는 없고 남편만 들어왔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내가봤더니 그 상자가 발로 밟혀 있더라고요. 뜯지도 않았어요. 뭐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서웠었나 봐요. 제가 뜯어서 다 챙겼어요. 휴지랑 콘프레이크가 다 이렇게 심하게 밟아가지고 많이 가루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런 걸 이제 그런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퇴근하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냥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좀 더 키우고 복직할게. 안심을 시키고 저는 몰래 몰래 하며 이래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남편 없는 시간에 남편 자는 시간에 공부하고 하는데도 되더라. 투자 자본이 없습니다. 경력, 나이, 외모, 학벌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저거 있었, 저 중에 뭐 하나라도 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 아메살 만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젊고 예쁩니다. 의무사항이 전혀 없어요. 가입을 할 때도 조건이 없다는 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없죠. 그냥 회원번호 하나를 가지고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만 하고 싶어서도 그러셔도 되고 돈을 버는 사업을 하고 싶으셔도 그래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하다못해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내야 하는데 아메사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수익 구조가 아주 공정하고요. 가입 순도 아니고 사업 시작 순도 아니고 노력 순으로 결정되는 그게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거짓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요. 회사를 출근하든 학교를 가도요. 절대로 저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렇다면 내가 혹시 홀키는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게 너무 맞고 저걸 아는 순간 어떻게든 꼬랑지라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산 형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자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보상을 만들 수 있다. 월 10,000원에서 월 1,000,000원까지. 퇴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메 사업을 이렇게 좀 미팅을 다니면서 보기 시작할 때 제 주변에 이모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이모님, 저희 친정 이모님들이 다 40대 중후반이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 나도 40대 중후반이 오지 하면서 제 주변에 40대 중후반을 계속 살피는데, 뭐랄까요.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행복의 잣대로 저는 본인이 하시는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권해보는 뭐 어디 자격을 따서 오래 걸리더라도 뭐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없지만 당신의 자녀는 이걸 함께 해보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만 오면 다 좋아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가 다르다. 근데 가장 그것 중에 하나가 퇴직이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지 않고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아메 사업은 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잘하진 못했어요. 잘하진 못했는데 너무 내 인생에 만난 귀인. 예전에는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시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팔아먹은 것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저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아, 정말 내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로 생각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얄팍할 수가 없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이랬다가 오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저는 이 표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이해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서 아메 사업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노동 수입 구간에 많이들 계시고 저도 오래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좀 퇴근 이후 시간에 뭐 할 게 없을까 싶어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이 표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노동 수입 구간에서는 절대로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없구나. 사실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되게 일찍 돌아가시고, 사실 결혼하기 전날까지 아들 엉덩이 까고 뽀뽀하시던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를 보셨으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모라면, 일단 부모가 됐다면, 아니, 처녀총각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됐다면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건 의무인 것 같아요. 의무. 그래서 지금도 그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이구나, 권리 수입의 구간이구나. 저 권리 수입 구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저 사업가 B 구간의 시스템 활용,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수입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 막 시작할 때요. 제 꿈이요. 40살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유치원 하나 차리는 거였어요. 크게도 말고 한 100명 정도 있는 조그마한 유치원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수억이 있어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건물, 테헤란의 건물 하나입니다.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건물을 꿈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아, 건물보다는 주식인가? 주식을 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저는 현금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매달 내가 쓰고 먹고 바르고 해야 될 생활비. 그 20, 30만 원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경험하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IMF 때, 전 IMF 직후에 출근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들 세대 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큰 돈이 아니었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현금 자산.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작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 돈.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 현금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작아도 좋아요. 옹달샘처럼 작아도 좋은데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밤에 사업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트를 바꾸면서 저 옹달샘 같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필품 다 소비하시죠. 근데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저 이마트가 저를 너무 쫓아다녀가지고 제가 한 20년 정도 이마트를 썼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사를 가면 쫓아오는 걸까요? 네. 안 웃으시네요. 요 대목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이마트 제가 모를 때는 열심히 갔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이마트를 가라고 안 했지만 그냥 집 앞에 있고 편리하고 가면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 되니까 그냥 다녔던 것뿐이에요. 나는 언제 이마트를 알게 됐지? 별로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메이마트는 그렇게 지나다니는 길목에 없죠. 누군가가 사람 아메이마트를 소개해야 되고 제품도 전혀 광고하지 않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고 유통비를 절약해서 ABO들한테 준다는 사실을 오래 걸렸지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돈 쓸 때부터 야매에 있을까 없을까 대체할 만한 게 있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소비자 생활도 했었거든요. 자, 생필품은 모든 대기업이 절대로 놓지 않는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running out ruin your rhythm? Introducing the new Amazon Dash button, a simple way to reorder your daily essentials. Available to Prime members, the Dash button 네, is easy to 매일매일 set up 반복해서 and 쓰는 below. 생필품을 안전하게 정기 구매하라는 Your product 광고예요. on your phone, so it's easy to cancel if you change your mind. And with 소비할 Prime delivery, 것입니까? your products are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소유할 것입니까? keeping your household 저희는 running, 아메이마트가 not 있습니다. running out. 마트를 바꿔 쓰는 일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저는 아메이마트를 만나기 전에 소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소득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소득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지? 라고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소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색필품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아메이마트는 저는 일로 하기 전부터 아메이마트는 정말 안 쓸 이유가 없네. 라고 하면서 매달 3% 내가 이달 혹시 3% 되나? 이러면서 로스맵을 열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업하기 훨씬 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3%의 가치라는 거를 이제 저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이 마트가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내가 사업을 포기하는 순간 마트도 포기하더라고요. 자, 생필품 재테크. 결국은 내가 소비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생필품 재테크. 저는 재테크 중엔 아메이 재테크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착한 소비. 저는 원포원 제품을 보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알러지 아토피가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휴지 하나, 비누 하나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메이에서 나오는 휴지 하나, 비누 하나는 너무너무 저를 편안하게 했거든요. 왜 편안하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인간과 사람의 같은 말이죠. 사람과 자연에게 해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6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게 됐어요. 생필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 많이 잊어버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 지금도 종종 뵙고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소비자분들 중에 계십니다. 산소호흡기 지금도 달고 사시는 분 계시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앞으로도 나빠지지 않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제 주변에 정말 제 사랑하는 가족, 지인, 친구들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도 내 일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포원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그 제품을 보면 사실 결국 내가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구나까지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운동가가 되죠. 아메마트는 뒤에 또 나오지만 아메마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친환경을 살리고 내가 환경운동에 큰 몫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는 그래도 10,000원의 가치입니다. 아메이마트를 통해서 정말 필요 없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제대로 배우고 마트를 바꾸는 거죠. 그냥 누가 와가지고 뭐 하나 보여주고 가면 좀 미안하죠. 저도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가지고 뭐 설명해 주시고 막 실험 같은 거 보여주시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야지 그냥 못 보내드리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말고 진짜 아메 마트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쇼핑을 했을 때 받는 10,000원. 그건 은행에 2,500만 원을 넣어놓고 받는 이자 수입과 같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국민은행 다니는 그 회원한테, ABO한테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이걸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예금 금리로 비교할 수 있을까 했더니 한 1,000만 원 될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2,500만 원은 통장에 있어야 월 10,000원씩 캐시백 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큰 돈이었단 말이야? 사실 우리가 매달 소비하는 소비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500만 원이 있으시면 예금 통장에 안 넣으시겠죠. 당연히 예금 통장에 안 넣으시죠? 이자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에 넣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받는 예금 통장에 넣는 거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이제 곧 14일이 오는데 여러분 캐시백 얼마나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걸 한번 돈의 가치를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모형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죠. 이것을 다 아는 것이 3%의 가치를 아는 건데 저는 소비자 시절에 이미 이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알았을까요? 왜 알았을까요? 스폰서님의 가이드 덕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 분 한 분에게 아메 사업을 함께 하자고 손 내밀고 싶으신데 지금 내 속도로 안 따라오신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가치부터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 회사 전경이죠.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든든하고 와 싶습니다. 아메이 제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는 공장인데 주변에 수풀이 우거지고 그 앞에는 강이 있어요. 저 강이 너무 크고 넓어가지고요. 앞에 딱 쓰면 물살이 되게 세서요. 막 머리가 막 날아간대요. 그럴 정도로 크고 넓은 강이래요. 저 지역의 식수입니다, 식수. 저렇게 공장인데 어떻게 식수를 저렇게 바로 공장 바깥에 붓고 있을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제품의 품질이나 회사의 기업 이념 같은 거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아메 회사는 195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뱉은 걸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월급을 깎기도 하고, 주 5일 출근하다가 주 4일 출근하라기도 하고,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아메이 회사는 회사가 어려울지언정 뱉은 말은 절대로 걷어들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회사를 알게 되면서부터 아메이 사업은 내가 평생 해도 되는 일이겠구나라고 감히 결심을 했습니다. 자, HDPE. 자, 아까 우리가 환경운동가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아메이 생필품을 쓰시는 일이에요. 자, 플라스틱이 범람하고 제가 왜 알러지 아토피가 그렇게 심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무분별하게 썼던 세제와 플라스틱들이었어요. 사실 유치원에서 아이들 깨지지 말라고 다 플라스틱 용기 쓰거든요. 좀 좋은 거를 고른다고 골라도 쓰다 보면 해지게 되고 긁히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제가 설거지할 때 기억해 보면요. 정말 주황색 아이들 컵이 안에는 흰색이 될 때까지. 예, 그게 현실이에요. 경비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이 모든 제품은요. 이렇게 무독성 용기로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있는 거는 건강보조식품 담는 통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제 담는 통이고. 왜 통에 저렇게 신경을 쓸까? 처음에는 그냥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냥 뭐야? 근데 나중에는요,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제가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화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게 제 사업에 너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세제 담는 용기도 신경 써서 정말 유해한 것이 단 1도 나오지 않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세제는 한 번 구매하면 얼마나 쓰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씩 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온도차도 겪고 습기차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너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런데 사실 용기를 처음에는 납품을 받아서 만들어서 썼어요.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메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기준,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든다에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를 해도. 그래서 적합하게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신문 기사에도 났던 이야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멀어서. 자, 그래서 강서에 가면 화장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요. 화장실은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다닥 들어가시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는 못 보십니다. 나오실 때 마음을 편안하신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셔야 보이는 벽면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혹시 소비자분들이 용건만 간단히 하고 후다닥닥 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좀 잠깐 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자, 아메이 세제는요, 요만큼도 독성 성분을 넣지 않기 위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주방 세제 하나만 갖고도 지금 65년째 연구하고, SLA 세탁세제 하나만 갖고도 지금 65년째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유유연제가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굳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좀 오래 소비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날씨가 좀 더워진다 싶으면 굳어서 입구가 막히죠.
그럼 이제 불평하고 이제 왜 이러지 하면서 역시 섬유유연제는 T존이 제일 좋겠어. 이러시면서 많이 옮겨갔고 사실 저도 초창기 때는요 설명을 잘 못 해드리고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요 안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 사태가 들어오고 아무리 항의가 들어와도 합성세제 요만큼만 넣으면 바꿀 수 있는데 굳지 않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그렇지 않은 세제를 만들 동안 기다려주세요. 해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과학 기술력의 발전이 사실 저희가 대신 해야 될 거를 대신 해주고 있으면서 정말 점점 나아지는 생필품의 퀄리티를 보면서도 금액은 올라가지 않는 이 이상한 마법 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면서도 아메 사업은 정말 소비만으로도 너무 행운입니다. 세탁세제 녹는 거 우리가 그래서 액체세제를 쓰셨었죠? 근데 액체세제도 사실은 눈속임인 거 아시죠? 네, 액체세제도 결국은 가루를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면 보기에는 액체라 보이지만 헹궈지지 않으면 옷감에 다 남아서 이런 것들이 저를 아토피로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리고 금액. 자, 저 금액은요, 저는 단가만 비교하는 것밖에 몰랐었어요. 단가. 1리터에 얼마, 뭐 2리터에 얼마, 이렇게. 그런데 사용량을 비교해야 되는 거,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저희가 많이 공부시켜드려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금액은 이렇게 1리터에 16,500원, 2.96리터에 25,800원. 그럼 뭐가 더 비싸요? 얘가 더 비싸죠. 얘가 더 비싸죠. 그러나 어때요? 사용량. 둘 다 100회 사용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저렴해요? 계산해 보셔야죠.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가지시면 안 되고 계산기를 열어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더 저렴하네. 단가만 비교해도 이렇게 저렴한데 아메인 세제가 단가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세제보다도 안전하고 저렴한 세제. 누구나 다 쓰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한알육수 제가 요즘 너무 빠져있는 어디에도 넣고 한 달에 거의 한 통씩 쓰는 것 같은 이 한알육수. 네네네. 국산 재료 20개. 자, 자연 한알이 가장 유명하더라고요. 네, 16가지. 중국산 재료도 섞여 있습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생필품을 고르는 기준을 우리가 배우고 알려주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분의 한 달 약봉투예요. 한 달. 자, 근데 왜 본인이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하는지도 네, 전혀 모른 채 그러시다가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생필품부터 바꾸시고 세제부터 바꾸시고 그러시면서 전혀 이제 약봉투가 없는 분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거는 운전하다가 어떤 분이 너무 허벅지가 간지러워가지고 요즘 계절에 많이 전화 받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허벅지를 들쳤더니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열었더니 저렇게 됐고 좀 지나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한의원 하는 친구, 뭐 병원 하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나 그랬더니 일단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런데 술 좀 작작 마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무 일적으로 주 한 2, 3회는 반드시 술을 드시는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은 주 8회 술 마시는 사람이다. 만약에 집에 계신 남편이 술을 안 드시는 분이셨으면, 그렇구나.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 마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의사인 친구가 말해 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서 링걸 맞아서 스테로이드 젤을 다량 투입하면서 좋아졌는데, 증상은 나아지고 있는데, 저는 스테로이드 젤을 맞을 만큼 맞아봤는데요. 제가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탈수기. 막 마르다 어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분을 제가 아주 우연찮게 사업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분이거든요. 저분이 들으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저분의 친구가 들으시려고 만났는데 이제 나가면 무섭잖아요. 무섭죠, 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분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듣고, 그날 그냥 조금 이제, 연결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메 제품 때문에 제 삶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 말을 꼭 드려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카톡을 찾고 찾아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때 만난 당신 맞느냐?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로션이 좀 필요하다. 그때 로션 아미 거 쓰고 좋아지셨다면서요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서 제가 이제 만나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비즈니스를 자기 사업 하시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투잡으로. 자, 이분도 이제 제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한 분인데, 어릴 때 아토피가 약간 있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전혀 없었다가 요즘 다시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요즘 다실까요? 매년 갱신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눈화장을 못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티스트리 화장품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눈화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눈화장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미세먼지 들어가고 하면 눈이 불편하니까 손을 한번 딱 대는 순간, 이제 아무리 안전해도 화장품은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하겠구나 한 지가 벌써 2, 3년 됐거든요. 매년 공기는 나빠지고요. 매년 우리가 사용하는 생필품들은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던 알러지도 생깁니다. 이것도 등이에요, 등.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자다 깨서 긁다가 사진 찍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제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몸에 닿는 모든 세제부터 바꾸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엘사벳과 그의 친구들. 네, 약 먹으려다가, 약 먹으려다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던 어떤 분의 이제 남편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공부시켜드리고 체험해드렸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되셨거든요. 엘사벳과 그의 친구들이 아니셨으면 이분은 어쩌면 약을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리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비타민C, 히아루론산 시절에 찍은 건데 지금은 트리플 액션이 돼가지고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보는. 사실 아티스트리는요, 눈 가리고 강화하는 제품이 아니고 나의 본연의 피부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보다 젊다니까요. 그때 훨씬 얼굴도 까맸고 훨씬 더 주름도 많았고 뾰루지가 천지였고 작아지고 흉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냥 아티스트를 쓴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슈프림 LX 크림아이 나왔을 때 제가 출시 프로모션으로 매일매일 내 눈에 정확한 자리에 바르고 42일 동안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해가지고 소비자 대상으로 했던 프로모션이었거든요. 왜냐, 저는 매일 그렇게 화장품을 제가 얼굴에 못 바릅니다. 정말 제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제 데이터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긴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네요, 제가. 뉴트라이트 세제 쪽은 엄청 제가 부지런한데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 사진을 우연하게 보여드렸어요. 우연히. 너무 놀랍지 않아요? 40일 아이크림을 발랐는데 쌍꺼풀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 요즘 안검하수 수술 되게 많이 하시던데요. 왜요? 저 사진의 의미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네. 쌍꺼풀이 보이잖아요. 처진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눈 옆에 주름도 좀 많이 펴지지 않았어요? 42일밖에 안 바른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아티스트 쓰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근데 누굴 만났을 때 저분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랑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락스를 너무 쓰면서 청소를 하시는 일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힘들다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사실 그래서 이제 세제 얘기를 좀 드리고 공부 좀 하고, 그러나 만났다가 우연찮게 제가 제 핸드폰에 사진 뭐 하나 보여드리다가 저 사진 지나갔을 뿐이거든요. 잠깐! 그러더니 저 사진 뭐냐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안 그래도 지금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하려고 돈을 모으시는 중이라고. 지금 월급을 한 5달치는 모아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해서 괜찮을까? 고민도 스럽다고. 무섭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다면 나는 아이크림을 쓸 용의가 있다. 그래서 써보시라고 했어요. 체험해드리고 쓰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아이크림 꾸준히 바르시면서 굉장히 그 고통으로는 벗어나셨거든요.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막 진물 나고 눈물 나고 막,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아티스트들이, 권하셔야 됩니다. 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재생 농법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는 아메이 제품이 6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품에 트집 잡혀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65년 동안. 100여 개 전 세계 지역 및 국가에서 단 한 번도. 이건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ABO. ABO는 아메이 회원을 지칭하는 거죠. 사업자를 ABO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메이 회원을 부르는 이름이 ABO예요. 자, 그런데 수익성 지수 조정 시행 안내. 이거 되게 말이 어렵고 무섭죠.
뭘 막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아메이 제품은요, 물가가 오르면 금액이 오르죠. 그러면서 내가 받는 수입도 늘려줘야 한다라고 해서 PV라고 하는 거, BV라고 하는 점수가 두 개 있어요. 자, 이거는 21년도 3월에 3%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년도 3월에 5%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는 어떤 때였죠, 저희가? 코로나 막 너무 힘들 때였죠. 아마 21년도 요때는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ABO들 회원들이 너무너무 삶에 힘들어지고 있을 때 아메 회사는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올려줬는데 1년 후에 또 올려주는 거예요. 또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소비만 해도 내 수입이 5%, 3% 는다는 얘기잖아요. 저 예전에 유치원 교사 시절에요. 1년 지나야 호봉, 현호봉 오르는데 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1년 얼마나 월급이 오르려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올라요? 퍼센테이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월에 또 오릅니다. 다음 달. 다음 달에 또 올라요. 3% 오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소비해도 수입이 3%, 똑같이 사업을 하셔도 3% 수입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명 한 명, 3% 세 분, 정말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그분에게 다 알려주시는, 이런 자리에 오셔서 함께 배우면 되고,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알려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세 분만 이렇게 후원하셔도 나오는 보너스가 10에서 15만 원. 아까 자산 가치 만 원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500만 원이면 만 원.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데 몇 달 걸렸다고 해도 그 뒤로는 계속 나오는 10만 원이다. 제일 작게 잡아서 10만 원이다. 그럼 그 돈은 얼마의 자산 가치예요? 2억 5천. 저는 이걸 믿고 계속 했어요. 이거구나. 아메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억 5천. 25억의 가치구나라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가치를 알게 되는 9%를 후원하시고, 이 9% 리더님이 이렇게 후원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70에서 150, 100만 원 정도는 정말 이제부터 숫자가 암산이 되지 않지요. 이렇게 됩니다. 아메이 수익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작을지 모르지만 연속성과 영원성이 있어요. 아메이 회사가 문 닫고 나가지 않으면 수많은 회사들이 어려워졌다고 문 닫고 나갔죠. 다국적 회사들이. 아메이 사업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마이너스가 오래되어도 절대로 퇴출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뒤에 계신 성공하신 리더님들은요, 믿고 열심히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렇게 100만 원씩 버시는 분 세 분을 후원하시면 이렇게 되고, 매달 평생 증가 상속. 작지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시는 분들은 에게 그거 보려고 아메 사업을 해? 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스폰서님 찾아가서 한번 울고 다시 또 한번 오고 이런 시간을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저는 에메랄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살의 에메랄드가 되어야겠다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40살의 에메랄드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아메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가난과 이별해 주고 싶지 않아서. 가난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 다 고통스럽더라고요. 가난해진다는 것. 안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고통은 내가 느끼는 것도 괴로운데 내 자녀가 느끼는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건 미치겠더라고. 끊어야지. 그래서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 에메랄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에메랄드만 보고 갔고 그래서 40 에메랄드 되고 저는 꿈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무슨 꿈을 찾아 헤매지 하고 약간 방황했던 것 같아. 그때는 제가 방황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방황했었더라고요. 아메 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미팅에는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제 마음은 방황하고 있었어요. 여기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그 방황을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왜? 파트너 리더님들이 아직 자유인이 되지 않았고 가난과 이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난과 이별했다고 나 혼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죠. 제가 에메랄드만 돼도 느꼈던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거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추억. 자, 가족과의 추억. 자, 제가 신혼여행 빼고는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가치 있는지도 몰랐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가서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어떤 삶이 매일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베 사업을 해서 첫 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 저희 딸내미와 저희 친정엄마와 남편이 같이 풍등을 날리면서 뭔가 소원을 쓰고 뭐 썼어 했더니 안 보여주더라고. 세 명이 다 썼는데 아마 내년에도 또 오게 해주세요 썼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아메 사업 잘해서 내년에 또 여행 오게 해주세요. 저희 딸도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꼭 이런 거 했었을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꿋꿋이 버텨준 내 와이프 고맙다고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상상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여행을 보내주시면서 처음 잘 몰랐어요. 그냥 가는 때가 됐으니 가는구나. 전 여행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3년, 4년 보내고 나니까 가족끼리 5박 6일을 보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눈 뜨면 옆에 식구들이 다 있고요. 눈 감을 때까지 같이 뭘 하는데 그래 본 적 여행 다니시거나 쉬는 날 있으시죠? 어때요? 다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근데 아메이는요, 이 여행이요, 이름이 리더십 세미나였었거든요. 이제 비전 트립으로 바뀌지만 왜 리더십 세미나인지 알겠더라고요. 서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 혼자 아메 사업을 했지만 온 가족이 도왔어요. 같이 도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치앙마이 가서도 이제는 전문가가 사진도 찍어주시고 삿포로 가서도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폰서님들도 뵙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말고도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연말 보너스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여행은 다닐 만큼 다녔고 보고 싶은 만큼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 에메랄드만 해도 갈 수 있어요. 꿈꾸는 우리 집. 자,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역사적인 사진인데 아직도 저희 딸스 요만한 줄 아시더라고요. 이 사진만 자꾸 쓰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되게 컸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연말 보너스를 받은 걸 가지고 이사 간 집이에요. 제 힘으로 이사 간 집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 너무 편안했어요. 집 안이. 집 안이 사실 아이는 욕조 있고 지방 있으면 부자죠. 우리 엄마. 네.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제 마음이 편안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이 집은 편안해야 되고 여기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도 여기 이사 오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선택한 집은 마당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저렇게 강아지를 5년 동안 한결같이 키우고 싶어요 얘기를 꾸준히 하는데 아메삽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한결같이 꾸준히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선택을 했더니 너무 잘했고 지금도 같이 잘 살고 있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은 캐나다에 집이 있으세요. 나라도 바꾸시는 스폰서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역 옮기는 것 정도야 뭐. 이사 비용 뭐 1,000만 원씩 깨지는 것 정도는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그림 보고 아메 사업을 했거든요. 아이의 날개를 꺾지 말라. 근데 아이가 크니까 날개를 자르는 게 아니고 더 큰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는 내 아이가 자유롭게 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아메 사업을 못했을 거거든요. 아이를 봐주신 것도 봐주신 건데, 선배 주부로서 굉장히 많이 저한테 가이드를 많이 해주셨어요. 선배 주부로서. 딸을 바라본 엄마의 마음도 많이 있으셨지만 인생을 살아본 그 주부로서 가이드를 너무 많이 해주셨던 게 지금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메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의 그 지혜를 1도씩 높여주신 게 저희 친정어머니신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여행을 갔더니 계속 밤마다 음악을 틀잖아요. 그렇게 신나서 춤을 추실 줄이야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온 다음부터 매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콘서트장 같은 거 예매해가지고 저는 조용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좋아하는 짝꿍도 찾아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올해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키우고 했던 것처럼 저희 엄마 병투병 하시는 한 2년 동안 옆에서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했어요. 그래서 보내드릴 때 후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엄마 돌아가시는 그때만 되면 되게 아파요, 다들.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막 되게 안쓰러워서 아픈데 저는 보고는 싶은데 그런 후회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아메삽을 통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얻은 보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행복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행복.
저는 아메 사업을 하기 전부터 그랬지만 하고 난 중간에 자꾸 저를 많이 흔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주말에 가족끼리 좀 시간 보내야지. 맨날 그렇게 미팅장 가서 되겠어? 뭐 아이가 어릴 때는 뭐 경험한 거 가지고 먹고 크는 건데 너 그렇게 맨날 집에 없어서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저를 흔들고 또 사실 아이가 좀 크면서 공부 잘하는 게 엄마들은 너무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내가 공부를 너무 못 봐줘가지고 공부를 못하나? 공부를 못하면 내가 불행한 건가?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면 내가 불행한 건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제 주변에 저를 너무 많이 흔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제 자신도 너무 싫었어요. 아직도 흔들리는구만. 아직도 흔들리는구만. 언제쯤이면 안 흔들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미팅장 가서 행복이란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무언가가 충족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 상태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메 사업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가난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치 있다고 믿게 해주신 건 스폰서님 덕분이지만 가치 있다고 믿고 함께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족은 아직 아니었는데 하고 있는 상태. 제가 SP가 안 됐을 때 이 사진을 봤거든요. SP가 안 됐을 때. 아,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흔들리긴 계속 흔들렸어요. 흔들리면 다시 적어보고, 흔들리면 다시 적어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꿈꿉니다. 그래야 제 파트너 리더님들이 모두 연봉 5천만 원 이상, 네, 가난과 이별하는 에메랄드가 되실 거니까. 그래서 많은 시련 가운데 리치와 내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는 아메이 뒤에 버티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철학에 대한 신념과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봤지만 그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이베랜드 회장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앞에 딱 서서 뭔가를 제품 강의를 하는 순간 뒤에 계신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제 눈도 안 맞췄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눈을 안 맞추고 가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리더님들이 저를 보고 바라봐 주시고 웃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 철학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한 사람들. 여러분 뒤에 좀 한번 뒤에 목을 이렇게 빼고 좀 봐주세요. 리더님들이 늘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켜주셨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늘 나를 다독이면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제 3세대 아메이가 시작하는 시기래요. 너무너무 아메이가 이제 진짜 한판 할 때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면서 지금 이 안에 푹꼭 도전하시는 분 계실 텐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시너스 가족 여러분 헬풍 피플 하면서 우리 빨리 함께 가요. 마치겠습니다.